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일단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그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손흥민에게 월드 클래스 아니다라는 이제 그 짤이 있었는데 좀 재밌겠다 싶어서 양극재 절대 아직 피크 아니다라는 그 내용으로 좀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포스코 케미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까지 연간 추정액을 2조 7천억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 당기순이익 1,400억. 최근에 이제 좀 매출도 많이 커지고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커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근데 매출은 커지고 있지만 매출에 비례해서 영업이익은 크지 못하고 있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던 중에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022년 이번에 2분기까지 해서 매출액 6,700억, 영업이익 320억, 당기순이익 350억 수준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시 뜬 걸 보니까 매출이 8천억 가까이 떠버린 거죠. 영업이익은 550억, 당기순이익은 464억. 이게 컨센 대비했을 때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73%, 당기순이익 33% 뜬 거니까 이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잘 떴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 강세 장기화에 따른 판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실 그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광물값이 올라가고 그게 또 판가로 전가가 되고 또 환율까지 좋으니까 매출이 잘 뜨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플러스 최근에 이제 화유 코발트하고 합작한 회사 절광포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연결 편입되면서 이익에 기여했다. 근데 양극재 사업이 잘 나가는 반면에 음극재 사업은 이게 판가로 전가가 잘 안 되나 봐요. 레포트 내용을 보니까 비연동 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컬 이전 실적을 보더라도 그때도 음극재 쪽은 이익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극재는 양극재만큼 판가 전가가 안 되는 사업 분야구나 라는 걸 그때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 실적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음극재만 더 좀 잘 됐다고 하면은 이거 이익폭이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3분기에도 이만큼의 어닝 그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이다. 정상화라는 게 이제 이 이익률이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 지금 음, 이제 오늘 종가가 11만 6천 원인데 목표가들을 보면은 뭐 15만 원,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신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최근에 나왔던 한화투자와 한국투자의 목표 주가가 낮춰졌다라는 점이죠. 저는 사실 이제 이러한 변동률에 대해서 항상 좀 어, 민감하게 생각한다, 예민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종목을 바라보는 증권사의 뷰가 낮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포스코 케미컬을 보시는 분께서는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꾸준히 잘 갈 것이냐, 더 확대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두 증권사는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하나투자와 한국투자는 그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이러한 컨센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1,000억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매출이, 아니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아예 그 기대 못하던 눈치였었고, 어,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LNF까지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은 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캠포 제강동과 그 캠6 이거 오탈자가 하나 있네요. 캠6 풀가동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점이죠. 풀캐파가 돌아가면은 그에 따라 고정비는 당연히 감소되는 것처럼 효과가 보여지겠죠. 그리고 방금 포스코 케미컬에서 말씀드렸던 광물 가격 인상에 따라 상승에 따라 판가로 전가된 부분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정말 판가 전가가 그래도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플러스 환율 효과. 이 환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LNF에도 전화를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케미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이러한 영향이 컸다. 판가 상승과 환율 효과. 이 판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 아니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지나갈수록 하락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뭐 니켈 값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가 11만 7,600원인데 이거에 따른 이제 목표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 케미컬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확 낮췄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좀 낮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투자증권이 전반적으로 좀 양극재 섹터를 이전과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한국투자증권. 반면에 다른 증권사들은 특별히 목표가를 뭐 낮췄다라고 보기 힘들죠. 근데 이거 뭐 5천원 낮춘 것이 낮춘 건 아닐 테고요. 사실상. 그래서 유의미하게 낮춘 곳은 없고 보통 다 유지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다올 투자 같은 경우에는 22% 가까이 올렸죠. 주가를. 목표 주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공시가 떴더라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양극재 캐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이번에 2분기 공시를 보면은 2분기 컨센 같은 경우는 매출액 1,100억, 영업이익 100억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104억 정도 보고 있었는데 공시 뜬 거 보니까 뭐 1,200억 가까이 떴고 영업이익은 108억 가까이 떴습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4% 가까이 뜬 셈이죠. 잘 뜬 거죠. 잘 뜬 셈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컨센 대비해서 4% 정도 더 잘 뜰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양극재 사업부의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매출 그 금액을 보면은 양극재가 870억, MLCC 필름이 316억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 영업이익에는 이제 기여하는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한 비율이긴 합니다. 74억, 35억. 그쵸? 영업이익, 어쨌거나 양극재 영업이익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고 3분기로 가게 되면은 재밌는 것은 이 MLCC 필름에 대한 좀 구조적인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불황에 따라 MLCC 필름의 그 영업이익이 좀 내려가고 양극재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대 35니까 거의 한 66%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3분기가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재 영업이익이 95%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MLCC 필름 전망이 안 좋아지려나? 또는 그에 반해 양극재의 상승폭이 저렇게까지 큰 건가? 라는 좀 더 디테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사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겠죠. 점점 양극재 회사로서의 좀 부각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캐파는 높지 않다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 캐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 지금 캐파가 작다라는 것보다 얼만큼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투자하는데 좀 더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오늘 종가는 54,000원인데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 사실 그 미래에셋증권도 4월달 그리고 부국증권도 6월달 아직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목표 주가는 아직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LNF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양극재 회사들의 그 실적은 다 뜬 상태인데 LNF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22년 말까지 3.5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2021년에 1조가 안 됐는데 말이죠. 상당히 매출액도 점프업 되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좀 뷰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뷰가 좋은 만큼 실적이 잘 따라와줘야 주가도 오를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과연 LNF는 실적이 잘 뜰까?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영업이익들의 컨센을 보면은 이게 원래 제가 한 달 전에 볼 때만 해도 704억이었었는데 현재 697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매출액은 올라가긴 했지만요. 8,600억까지. 그래서 이 분기 공시가 얼마가 뜰 것이냐가 이제 LNF 주주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뭐 기대감 같은 게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숫자를 적을 까다가 말하는데 이 컨센과 비슷하게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영증권에서 730억을 밝히긴 했지만은 거기까지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또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실망도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적 공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제가 아까 2시쯤에 아까 연락드렸거든요. 2시 반쯤에 실적 공시는 한 8월 둘째 주쯤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8월 둘째 주라고 하면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 사이겠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분기까지 했을 때 잠정 실적 공시를 했던 적이 없어요. 다른 기업들처럼. 잠정 실적 공시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의 재량이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닐 테니까. 잠정 실적 공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뭐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이번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 꼬치꼬치 여쭤봤는데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더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LNF의 오늘 종가는 2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LNF는 이제 목표가가 좀 다양하죠. 여전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뭐 최저에서 31만 원에서 많게는 뭐 40만 원까지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 컨센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DB 금융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이 증권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는지를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여기 미래에셋증권이 어떻게 레포트를 쓸지가 어, 기대 반, 걱정 반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양극재 네 종목을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LNF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벌써 2022년이
절반 넘어갔으니까 2023년 추정 매출을 가지고 추정 실적을 가지고 간단히 PER을 비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2022년 7월이잖아요. 네, 곧 있으면 2023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보면은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 3.7조, 에코프로비엠 5조, 코스모 신소재 6천억, LNF 5조.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단연 눈에 띄죠. 추정 순이익을 보면은 네, 포스코 케미컬 2천억, 3,300억, 462억, 2,800억,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역시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포스코 케미컬 거의 9조, 에코프로비엠 11조, 코스모 신소재 1.6조, 8조인데 추정 PER을 시가총액에서 추정 순이익으로 나눠본다면 포스코 케미컬 41배, 에코프로비엠 35배, 코스모 신소재 36배, LNF 28배. PER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LNF가 PER이 60배, 70배, 그쵸? 그 정도까지 갔던 종목인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옴에 따라서 PER이 이렇게까지 오히려 낮아져 버리는,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실적을 잘 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 PER만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상승 여력이 많죠.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 수 8분 계시는데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남홀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한솔님 봉수님, 안녕하세요. 김가지아님, 더 리치님, 옥상 댄스님, 방금 이영웅님, 준비한 정석춘님, 영상이 임수미래님께 감사한 끝났습니다.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만 물러날게요. 네, 네.